너 뭐 먹을래? 저는 짜장면이요. 에서 저는 주어가 아니죠. 내가 짜장면인 건 아니잖아요. 은는이 주격조사가 아니라는 건 학교 문법에서도 배웁니다. 은는은 보조사여서 주어가 아닌 말에도 붙을 수 있어요. 우리말에서 주어를 나타내는 격조사는 이가뿐이죠. 그러면 제가 짜장면이요는 어떤가요? 이상한가요? 하지만 이 말도 때에 따라 쓰일 수 있습니다. 너는 짬뽕, 철수는 짜장면이지? 라고 팀장이 물어볼 때 제가 짜장면입니다 라고 정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저는 주어가 아니죠. 주격조사가 쓰였는데 주어가 아니다? 학교에서 이가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인문학도입니다 는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제가 방구석 인문학도입니다 는 묘하게 재수없는 이유. 국어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최대한 쉽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주먹이지. 어릴 때 남자들은 가위바위보 하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보통 상대가 볼을 내서 나를 보내버리려고 할 때 이 말 많이 씁니다. 여기서 머리 써서 가위 냈다가 주먹한테 지면 그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더 자존심 상하는 건 뭐냐면 남자는 주먹이지 저는 짜장면이요, 이런 문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문장 성분을 분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는이 보조사이고 보조사는 문장 성분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붙을 수 있다지만 그게 주어에 붙었다, 목적어에 붙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주먹, 전 짜장면에서 남자랑 저는 주어도 목적어도 뭣도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국어의 언어 구조 때문입니다. 영어 문법 배울 때 주어네, 목적어네 이런 문장 성분을 많이 따지죠. 이렇게 문장 성분이 이루는 구조를 통사 구조라고 부르고 영어는 주어, 목적어 이런 통사 구조가 중요하다고 해서 주어 중심 언어라고 부릅니다. 비가 온다가 영어로 뭐죠? It rains잖아요. 비가 온다는 의미는 rains에 다 들어있고 it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어가 필요해서 쓰인 거예요. 한국어도 문장 성분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화자가 뭘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지, 청자가 뭘 알고 뭘 모른다고 가정하는지, 뭐가 주제이고 뭐가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인지 이런 정보 구조라는 것도 문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영어와의 차이점이죠. 한국어는 이렇게 통사 구조도 중요하고 정보 구조도 중요하다고 해서 주어 주제 중심 언어라고 불립니다. 남자는 주먹이지 저는 짜장면이요, 이런 문장들은 통사 구조보다 정보 구조에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남자는 주먹이지 라는 말의 뜻은 이 정도로 풀었을 수 있겠죠. 남자에 대해 말하자면 남자는 주먹을 내야 해, 저는 짜장면이요는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저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공통점이 보이시죠? X는 이라는 표현이 X에 대해 말하자면 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때 X를 문장의 터픽, 우리말로는 화제라고 해요. 은는은 화제를 표시한다고 해서 화제표지라고 하고요. X가 화제라는 건 화자가 X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X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느냐, 이때의 무슨 말에서 핵심이 되는 게 focus, 초점입니다. 저는 짜장면이요 에서는 저가 화제, 내가 먹고 싶은 짜장면, 이 초점이 되는 거죠. 초점은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청자의 지식 저장소를 갱신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몰랐던 정보를 또는 잊고 있었던 정보를 새롭게 알려주는 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너 뭐 먹을래? 에서 뭐 먹을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왜 물어봤을까요? 뭐 먹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저는 짜장면이요 라고 대답했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라는 걸 듣는 사람이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보 간의 관계를 따질 때 초점을 신정보라고 합니다. 이가는 우리말의 대표적인 초점 표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짜장면이요 라고 대답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이 말은 저가 신정보라는 건데 앞에서 이미 너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서 저는 구정보가 됐으니까. 한국인들은 이런 미묘한 포인트를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가 이상한지 뭐가 자연스러운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천재다. 언어학자들이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철수가 누구야?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철수는 우리 반 반장이야 라고 말하죠. 근데 너희 반 반장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철수가 우리 반 반장이야 라고 합니다. 화제 표지는 은는, 초점 표지는 이가. 철수가 누구야? 라고 질문할 땐 철수가 이 대화의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 화제 표지 는을 붙여요. 반대로 너희 반 반장이 누구야? 이건 그 답이 철수인 걸 모르고 묻는 거니까 여기선 철수가 초점, 신정보예요. 그래서 초점 표지인 가를 붙여서 대답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제가 방구석 인문학도입니다 가 재수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초점 표지 가를 붙여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방구석 인문학도가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왜 이런 문법을 알아야 되나? 이게 다 무슨 쓸모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연인끼리, 가족끼리 사랑한다고 말할까? 서로 사랑하는 거 뻔히 알 텐데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 상대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해서 새삼스럽게 그 사실을 곱씹어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거 아닐까요? 문법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언어 생활에서도 써먹고 있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가 화제죠. 너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너의 오늘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말이죠. 네 옆에 내가 있잖아. 나의 존재라는 정보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말이에요. 모두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쓰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있어요. 때때로는 특별한 단어나 문장을 떠올리기도 하죠. 하지만 은는이나 이가 한 글자에도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 담겨있다는 사실은 새삼 신기하지 않나요? 문법의 언어도 딱딱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쓰는 말을 향한 언어학자들의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는 자의적이라고 하죠. 활자와 음성 신호일 뿐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울고 웃고 가슴 졸이며 사는 건 그 의미 없는 기호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할 일이 생긴다면 나와 상대를 이어주는 말소리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뜻을 음미하면서 새삼스럽게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요?